네, 세 번째 지도학습 알고리즘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선형회귀의 두 번째 시간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아주 큰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단순히 선형회귀뿐만 아니라 그냥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주어진 코스트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 지도학습 알고리즘 말고 이제 나노디그리의 다른 과목으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딥러닝은 결국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결국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큰 방법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쓰이죠.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멀 이퀴에이션은 되게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서 클로즈드 폼으로 그냥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냥 좀 서론적인 그런 방법이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선형회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방법이고 도대체 뭐길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고, 이제 저번에 봤던 그 선형회귀 모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할 때 학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면, 이제 전체 데이터 셋이 주어지잖아요. 데이터 셋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의 샘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어진 샘플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전체 샘플을 어떻게 나누어서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 일단 순서로는 배치 러닝이 있고 온라인 러닝이 있는데, 요거 두 개가 제일 이제 양극단에 있는 방법이고, 그 사이에 있는 방법이 미니 배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배치 러닝이라고 하면은 가능한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있으면은 10,000개를 한 번에 10,000개를 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배치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배치라는 단어 뜻이 그거예요. 뭐 약간 뭐 뭉탱이 이런 뜻이죠. 배치,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는 하나의 배치를 한 번에 다 쓴다라는 뜻으로 해서 배치 러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개, 뭐 10,000개는 사실 적은 편이죠. 막 요새 뭐 데이터 개수 엄청 많은데 그거를 한 번에 연산을 한다는 게 결국 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자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5,000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15,000개에 대해서 그냥 다시 돌려야 돼요. 예전에 10,000개에 대해서 돌렸던 거는 그냥 뭐 못 쓴다고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그냥 10,000개는 10,000개대로 했던 거고, 새로 5,000개 주어지면은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15,000개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있어요. 이제 뭐 해에 접근하는 게 부드럽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좀 봐야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알고 계세요. 배치 러닝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쓸 때 해에 부드럽게 접근을 할 거예요. 반면에 이 다른 반대쪽에 있는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예상하실 수 있겠죠. 데이터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10,000개 있으면은 하나 써서 학습하고, 다음 거 써서 돌리고, 그 다음 거 써서 돌리고, 이렇게 한 개씩. 그러니까 점능적으로라는 말이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 이터러티브 아니면은 뭐 리커시브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적용을 하면서 점차 학습을 해 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학습 단계는 빨라요. 샘플을 하나만 쓰니까 되게 빠르겠죠. 그렇지만 또 뭐 전체 시간을 비교하면 또 배치 러닝이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각각의 학습 단계는 빠르고, 그걸 계산하는 것도 쉽죠. 하나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하나 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게 아니에요. 배치러닝은 되게 어려운 문제를 한 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온라인 러닝은 그걸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양이 높지 않아도 돼요. 대신 반복은 많이 해야 돼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여기 말한 거에 대한 단점이 되겠죠. 불규칙하게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러면은 그 두 개 사이를 절충하는 방법이 뭐냐? 미니 배치죠. 미니 배치라는 단어에서 이미 알 수 있죠. 우리 전체 뭉탱이를 배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작은 배치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이 배치였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요 하나를 이제 미니 배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니 배치로 쪼개놓고 그거 하나를 이제 배치 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잘게 쪼개서 샘플 하나하나로 쪼개지면 온라인 러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데이터를 이제 배치마다 100개씩 하고 그거를 100번 반복을 할 수도 있고 뭐 1000개씩 묶어서 10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개씩 묶어서 1000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미니 배치를 쪼개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파이썬이 됐든 매트랩이 됐든 미니 배치 러닝 하는 거 보면은 미니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뭐 자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습되는 걸 보고 미니 배치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다 하면 키울 수도 있고 줄여야 될 것 같다 하면 줄일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미니 배치의 사이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충이에요, 절충. 양쪽의 장점도 약간 절충이 되면서 대신에 단점도 좀 절충이 되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겁니다. 웬만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미니 배치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저번에 봤던 문제에서 출발할 건데 요거는 뭐 설명했던 내용이고 결국에 이렇게 벡터꼴로 표현을 했던 거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스칼라로 풀어서 쓰는 일은 별로 없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저번에 뭐 실제 트루 아웃풋과 우리의 프리딕션 사이에 그거를 비교를 하는 펑션으로 코스트라는 걸 정의했죠. 코스트로 뭐 RMSE라는 것도 봤고 sum of square error라는 것도 봤고 그래서 얘네들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이제 처음으로는 노멀 이퀘이션이 나왔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가기 전에 한번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코스트 함수가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요. 주어진 파라미터 벡터에 대해서 어떤 코스트를 스칼라로 정의하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 이제 대표적으로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고 이런 함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게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벡터에서 동일한 벡터로 가요.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면은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레디언트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x라는 어떤 2차원의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두 개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요. 이거 2차원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죠. 그러면은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쓰는 게 제대로죠. 이렇게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스칼라 함수니까 그 함수 값을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로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레디언트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x1이라는 디멘션, 여기 x2라는 디멘션을 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f 함수 값을 여기에다 그리면 이거 어떻게 생기나요?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같은 무늬가 그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쵸? 포물선, 그 x제곱이라는 포물선의 형태가 이렇게 단면으로 존재하는 요런 형태의 함수가 나와요. 여기 원점을 지나는 요런 함수거든요. 요런 함수인데 여러분들 이 f라는 함수의 최소값은 여기 원점에 있죠. 원점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저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갈 수 있냐면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거를 x1이랑 x2를 평면으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f가 0인 등고선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f 값이 1일 때의 등고선, 이렇게 f 값이 2일 때의 등고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를 이렇게 각각의 등고선, 단면을 잘라서 평면에다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은 여기 이 빨간색은 지금 함수 값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도 한번 같이 구해 볼게요. 이 그레디언트는 여러분 벡터예요, 벡터.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위치, 여기 이 입력 위치에서 그 결과 그레디언트도 벡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벡터의 방향을 화살표로 그리면 이쪽 방향이에요. 그쵸? 여기 예를 들어서 1,0이니까 아마 그레디언트는 2,0이 나올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걸 벡터 필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에서 아웃풋도 벡터니까 그거를 이렇게 벡터 장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를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가파른 방향이에요. 요 빨간색의 함수가 있잖아요. 요 빨간색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위치에서 여기 빨간색의 함수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아요. 평면에서 이렇게 한 바퀴, x1, x2 평면에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 함수가 변해 나가는 크기를 조사를 했을 때 요 방향으로 변할 때, 요 방향으로 이 함수가 제일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게 그레디언트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주어진 벡터에서 스칼라를 구하는 함수인데 그거를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요 주어진 위치에서 얻어지는 이 그레디언트라는 얘는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켜요.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고 해요.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얘의 그레디언트는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주어진 스텝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1로 한 스텝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또 구해봐요. 그냥 그거에 또 주어진 스텝만큼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곱해서 또 요만큼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은 어디로 가냐면 요 방향으로 가요. 이 그림이 약간 부정확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대각선으로 원점을 향해서 빡 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런 함수를 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초기 위치가 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t번째의 위치는 직전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어떤 스칼라의 그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정해진 스텝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 스텝의 위치로 결정을 해라.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에요. 그레디언트가 가장 크게 변화하는 방향이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정해진 스텝만큼 옮겨가는 거죠. 요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 주어진 코스트 또 출발해요. sum of square error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코스트 펑션 자체는 스칼라죠. 주어진 벡터에서 결과는 스칼라로 나오는 코스트 함수인데 그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결과가 벡터로 나와요. 벡터. 그쵸? 이 코스트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벡터로 나와요. 뭐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그게 가장 가파르게 변화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결과로 주어지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예요.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은 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 디멘션이 n/1이죠. 세타가 n/1짜리잖아요. 그럼 각각을 다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금 예를 들어서 t 시점에서 파라미터 값 세타가 있으면 이 세타에 대해서 그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거에 정해진 스텝 에타만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그레디언트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미니마이즈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새 값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타 제로를 그냥 임의의 값으로 아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 1은 세타 제로에다가 정해진 스텝만큼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옮기고 또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지금 스텝의 위치에서 지금 스텝 위치에서 구한 만큼의 그레디언트만큼 또 반대로 이동을 하고 또 그 다음 스텝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이제 이동하는 양을 여기 뒤에다가 빼주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해 나가면 세타를 업데이트를 해 나갈 수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코스트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파라미터 제로가 여기 있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어스를 포함을 했으니까 아마 세타 제로에 0이랑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있겠죠. 그 주어진 모델을 플롯을 했을 때 요 그림이었는데 이제 한 스텝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했더니 요 그래프로 바뀐 거고 그 다음 또 세타 업데이트 됐더니 요거 그 다음 요거 하면서 점점 세타가 여기로 수렴을 해가죠. 이 그래프로 수렴을 해가죠. 여기는 지금 X와 Y를 그려놓은 그래프죠.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 세타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리그레션 모델의 전체 프리딕션이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지금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반복함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구한 코스트가 지금 첫 번째는 여기였지만 점점 코스트가 작아지죠. 코스트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는 수렴을 했어요. 특정 코스트 값으로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여기를 보면은 전체 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빨간 부분이 뭐예요? 전체 샘플을 전부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중에서도 배치 러닝을 했기 때문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전체 샘플을 다 써서 한 번 계산한 거잖아요. 한 번 계산을 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켰기 때문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 스텝 파라미터 세타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배치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데이터셋이 커지면, m이 커지면 그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부분에 썸메이션이 하나 있었잖아요. 요거 계산하는 시간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노멀 이큐에이션이랑은 달라요. 노멀 이큐에이션은 기본적으로 x 트랜스포즈 x를 한번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 n by m에다가 m by n 곱하죠. 그래서 결과로 나오는 n by m 매트릭스죠. 근데 그거를 인버스도 한번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버스 역행렬 취하는 게 계산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 보통 한 n의 3승 정도로 비례를 하거든요. 좀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은 한 2.6승 정도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인풋의 사이즈잖아요. 인풋의 디멘션이잖아요. 인풋의 디멘션이 10배가 되면은 계산 시간이 1000배로 늘어나는 세제곱으로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멀 이큐에이션은 피처의 숫자에 지수적으로 증가해요.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굉장히 헤비한 계산이에요. 그 계산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좀 오래 걸리죠.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피처의 숫자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아봤자 그냥 뭐 더하기 하는 정도잖아요. 더하고 곱하고 정도지 역행렬을 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처의 디멘션에는 영향이 없고, 뭐 샘플 사이즈가, 샘플의 개수가 증가하면은 뭐 시간이 좀 늘어나지만, 노멀 이큐에이션처럼 클로즈드 폼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편의성이 있죠. 물론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완벽한 해를 구하지는 못해요. 노멀 이큐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해예요. 그게 딱 클로즈드 폼의 솔루션이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렇진 못하거든요. 근사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많이 쓰인 이유는 뭐냐면 계산이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그래서 러닝 레이트 에타를 살펴보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얼마만큼 그거를 반영을 할 거냐죠. 아까 업데이트를 하는 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얘가 뭐 1이냐, 0.1이냐, 0.01이냐, 0.001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에 얼마만큼씩 옮겨갈지를 결정하는 게 이 러닝 레이트 에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은 너무 천천히 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예제에서 요런 컨투어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할 텐데,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은 여기서 요만큼 뛰죠. 요만큼 이렇게 더 작게 뛰겠죠. 그러니까 훨씬 오래 걸리죠. 근데 너무 크면은 여기서 요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점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값을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정을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고정을 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죠. 좀 큰 값으로도 해보고 좀 좁혀나가기도 해보고 하면서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설정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초기 파라미터로부터 이동을 할 때는 좀 큰 스텝으로 옮겨도 되고, 이제 점점 해가 수렴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가깝게 좀 작은 스텝으로 이동을 해도 되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해 나가는 러닝 레이트를 많이 써요. 많이 쓰고 그렇게 줄여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정해진 이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데이터셋을 전부 다 사용할 때를 하나의 이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 10,0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미니 배치를 쓰든 뭘 하든 간에 10,000개를 한 번만 쓰면은 이폭을 하나만 거친 건데, 우리가 데이터셋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10번 하면은 뭐 이폭이 10이고 뭐 100번 하면은 이폭이 100이 되는,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폭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해가 수렴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 뭐 이폭을 할 때마다 뭐 줄여 나가라. 뭐 예를 들어서
이 폭을 5번 하면은 반으로 줄인다거나 뭐 20번 할 때마다 10분의 1로 줄인다거나 하는 뭐 스텝 디케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타임 베이스드 디케이가 됐든 뭐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됐든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터레이션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초기 파라미터 에타 제로로부터 이제 점점 감소하는 거죠. 타임 베이스드 디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수로, 시간에 대한 분수로 줄여 나가는 거고,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를 해 나가는 뭐 그런 방법이 되겠죠. 결국에는 핵심은 다 그거예요. 처음에는 큰 파라미터, 큰 러닝 레이트로 시작을 해서 수렴을 하면 할수록 점점 줄여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봤어요.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배치 러닝, 온라인 러닝, 그리고 미니 배치 러닝. 뭐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쓸 거냐, 한 번에 하나씩 쓸 거냐, 아니면은 쪼개서 나눠서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 버전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냐? 그거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였어요, 여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만드는 이유는 여기였어요. 요 부분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다시 펜으로 바꿀게요. 요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는 경우면은 이렇게 생겼겠지만,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하나의 샘플만 쓰자, 이러면은 온라인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 뭐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미니 배치에 속하는 샘플들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자, 그러면은 미니 배치 알고리즘이죠. 그 부분 하나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버전이 지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였다면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요 썸메이션 중에서 전체 썸메이션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샘플에 대한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요게 그거죠. 한 샘플만 가지고 구한 그레디언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러요. 물론 온라인 러닝에 해당하기도 해요. 근데 얘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개의 샘플만 적용을 할 건데 그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샘플이 있으면은 그거를 1번부터 10,000번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막 섞어가지고 매번 하나를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 당연히 샘플을 하나만 쓰니까 온라인 러닝이죠. 또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쓰니까 시퀀셜 러닝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러닝의 특징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는데 유리하죠. 반복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반복하는 한 번 안에서는 쉬운 계산을 하니까요. 대신에 샘플이 랜덤으로 뽑히다 보니까 불규칙한 움직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얘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라미터 스페이스 세타가 있다고 하면은 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수렴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니면은 뭐 온라인 러닝을 쓰면은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 이렇게 그렸지만 이 정도는 많이 안 흔들린 예일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전체 샘플에 대한 썸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약간 그
민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다 보니까 좀 전체 샘플의 평균적인 거동으로 수렴을 해요. 반면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샘플이 딱 하나니까 어떤 샘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되게 많이 다른 값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더라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좀 순한 맛으로 그린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훨씬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니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동의 좀 중간적인 걸로 나오겠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갖는 장점이 뭐냐면 로컬 옵티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가장 결국 좀 태생적인 한계가 뭐냐면 요런 데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글로벌 미니멈이에요. 전체 영역에서 구한 미니멈. 요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로컬 미니멈. 아니면 뭐 로컬 옵티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국소적인 전체 도메인에서의 미니멈은 아니지만 여기 주변 영역에서는 미니멈 값이거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방법은 요런 데로 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로컬 미니멈으로 수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어떻게 피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치 그레디언트처럼 스무스하게 수렴을 하는 애들은 로컬 미니멈으로도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거기서 못 나와요. 못 나오겠죠. 근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가잖아요. 스무스하게 수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에 빠지다가도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무작위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수렴하다가 하나 턱을 넘어서 제대로 된 옵티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갖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단점이 다 양면적으로 존재하죠. 도달, 수렴은 할 수 있지만 요동을 쳐요. 대신 요동치는 덕분에 로컬 옵티멈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확률도 좀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